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산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한국필승TV입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의 실전기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며 이제는 국산화율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산 KF-21 전투기는 처음 구상했던 것보다 국산화율이 높은 상태입니다. 2015년 미국이 A사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이후 정부와 방산업체들은 KF-21 전투기 개발에 대해 고심하다가 결국 국내 개발이라는 옵션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시 A사 레이더는 미국, 유럽, 이스라엘, 중국, 일본 등 소수의 선진국들만 보유하고 있어 해외 기술 이전 없이 국내 기술로만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에 착수한 지 불과 4년 만인 2020년 8월 한화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A사 레이더 시제 1호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2번째로 A사 레이더를 만든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한국산 A사 레이더의 성능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도 개량된 A사 레이더의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시스템이 여지껏 외부로 언급을 자제했던 저피탐 스텔스 탐지가 가능한 차세대 사일런트급 A사 레이더 개발과 동시에 질화관륨 개수를 대폭 틀리며 기존 탐지 능력보다 더욱 끌어올린 성능의 레이더를 완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산 A사 레이더는 시제기와 실전 레이더 발표를 진행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시점부터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발표하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레이더는 이미 해외 유수업체와의 계약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KF-21 전투기에 장착될 새로운 레이더 신기술에 관해 추가적인 보고서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공개된 최신형 레이더 사진을 본 한국 네티즌들은 레이더에 쓰인 문구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차세대 A사 레이더 코드명에는 한국산 사일런트 A사라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KF-21 전투기 미래 방향성과 사일런트 A사 레이더 성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기존 시제기에 사일런트 A사 레이더를 장착해 완벽한 비행시험을 마쳤으며 이에 대한 개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한국 언론들 역시 언급했으며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KF-21 보람의 개발 현안에 관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KF-21 개발 현황과 관련하여 기존 계획대로 초기 시험 비행 일정에 맞춰 비행 준비와 지상 테스트까지 한창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각 시제기들별 역할을 언급하며 현재까지도 시제 3호기는 전투기 핵심 부품인 국산 A사 레이더를 장착한 채 비행한다며 양산 전까지 최대한 많은 비행을 통해 레이더의 성능을 개량하고 안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무장체계 역시 탑재하여 미사일 분리 후 국산 A사 레이더 반응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번 사천에서 진행한 국산 A사 레이더 시험은 사실상 완벽에 가까웠다는 발언을 하여 자리에 있던 군사무기 관련 기자들이 가지는 향후 기술 발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KF-21 전투기 엔진에 관한 언급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날 국산 엔진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준비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엔진 개발과 동시에 키트를 수입한 후 조립하는 것까지 연속적인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사청 관계자는 이후 터보팬 엔진을 적출한 후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가져왔다며 엔진 시동을 거는 전체적인 테스트와 엔진열과 관련한 스텔스 테스트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기에도 A사 레이더가 활용된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한국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방산 기술력을 가진 것도 놀랍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개발 속도를 지녔다는 것도 고무적입니다. 한국형 A사 레이더는 송수신 모듈을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목표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추적할 수 있는 5세대 특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미사일 여러 개를 동시에 탐지해 추적할 수 있는 혁신적 개념의 레이더입니다. 이에 대해 몇몇 중국 전문가들 역시 한국의 잠재성에 이례적으로 두려움을 표했습니다. 심지어 한국형 A사 레이더가 미국 F-35 전투기에 탑재된 레이더에 비해 일부 부분과 성능 면에서 뛰어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영언론 전문가들은 KF-21 보람에 상반적인 두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일부 기사에서는 KF-21 전투기를 쓰레기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현실을 자각하는 일부 기사는 한국산 전투기가 5세대급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고 경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악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한국형 A사 레이더의 충격적인 성능 때문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5세대 전투기에 쓰는 레이더를 탑재했으며 한국형 A사 레이더의 500km에 가까운 탐지거리는 F-35 지표에 근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가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기능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레이더로 거듭날 수 있을 정도라고 조심스레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는 KF-21 전투기 블록1의 부족한 스텔스 능력을 강력한 레이더를 통해 보완하여 다른 5세대 전투기와의 격차를 확연하게 줄일 계획이라고 말하며 한국형 A사 레이더에 대해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전문가는 이로 인해 한국형 A사 레이더가 최근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향후 미래에는 한국이 개발한 레이더가 모든 전투기와 군함에 탑재되어 대량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은 A사 레이더 뿐만 아니라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그리고 통합 전자전 장비 등을 계속해 국산화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록히드 마틴과 일부 미국 대형 방산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들이며 그들은 한국의 기술 이전을 거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KF-21 전투기가 F-35 스텔스기를 제치고 세계 전투기 시장을 장악할 것에 대해 일부 우려하는 점도 있을 것이라고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을 앞서는 기술들이 일부 개발되고 있는데요. 스텔스 자체 성능은 물론이고 레이더 역시 그러한 성능 중 하나에 속합니다. 실제로 한국형 A사 레이더는 F-35 전투기에 탑재되는 레이더보다 최신형이며 신호처리 성능이 더욱 뛰어나다고 알려졌습니다. 레이더 신호처리 컴퓨터는 국내 업체에서 개발되었으며 신호처리 성능은 25테라 플러스입니다. 이는 F-35 전투기 레이더에 탑재되는 머큐리사의 제품이 17테라 플러스라는 것과 비교하여 약 70%의 향상된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러한 한국형 A사 레이더의 성능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하기 전 체계 통합과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의 시험 평가 과정을 빠르게 거치고 있으며 2026년 체계 개발은 완벽하게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업그레이드된 국산 A사 레이더는 최종 테스트와 오류를 모두 보완하여 KF-21 블록2가 양산되기 전까지 완벽하게 성능 업그레이드를 마치겠다는 취지를 전했습니다. 레이더에서 하드웨어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소프트웨어 성능인데 방위사업청 관계자의 말에 따른다면 현재 기존 A사 레이더와 공대공 관련 링크는 완벽히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연계망은 업그레이드된 A사 레이더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이미 완료된 공대공 링크는 한편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공대지 통합까지 완성 단계이며 버전 업그레이드는 계속하여 진행될 계획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인 편대기용 A사 레이더 기술 개발이 시작되었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공개된 내용과는 다르게 이미 공대지 통합이 마무리되었으며 6세대 전투기를 위한 무인 편대기용 레이더 개발에 진입했다고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무인 편대기용 A사 레이더를 소형 경량화하고 발열이 큰 레이더를 공기만으로 냉각할 수 있는 공냉식 기술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A사 레이더와 달리 냉각 장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무게와 부피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였습니다. 또한 레이더 신호를 주고받는 안테나의 핵심 부품인 송수신 TR 크기를 대폭 줄였습니다. 기존 브릭형 TRB를 타일형으로 압축해 부피를 50% 수준으로 줄였고 레이더 성능을 유지하며 크기는 작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인 편대기용 A사 레이더가 성공한다는 것은 경전투기급 항공기에도 즉시 탑재 가능한 레이더가 완성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발 과제는 또다시 한국 항공방산에 돌풍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화시스템 감시정찰부문 사업대표는 편대로 운영되는 무인 탐지기는 탐지 추적, 적방 공망 제압, 전자전 등 각각의 임무를 수행한다며 아군의 생존성과 공격력 향상을 위해 고도와 반경을 샅샅이 살피는 첨단 레이더 탑재가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화시스템은 다양한 항공기에 적합한 A사 레이더 라인업을 확보해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비롯해 중동과 중남미 등 수출 지역을 확대해 한국 방산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의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시제기 첫 비행이 2년이 조금 지난 지금 KF-21 전투기의 활약은 가히 놀라운 수준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들은 KF-21 보라매가 전투기 시장을 좌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한국산 초음속 전투기가 전투기 시장에 떠오르는 샛별이 되고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KF-21 전투기가 걸어온 길을 본다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한 채널에서는 KF-21 전투기 비행을 진행했던 조종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F-16 라팔 등과 같은 베스트셀러와 한국산 전투기를 비교했을 때 어떤지에 대한 인터뷰도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조종사는 KF-21 전투기가 세계적인 전투기와 비교해도 성능이 밀리지 않으며 향후 개발을 통해 더욱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현존하는 4.5세대 기종 중에서도 상위권을 달리는 F-16 라팔 전투기 등과 비교해 전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단순히 현재의 성능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미래 전장 환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된 이유는 지속적인 기술 발전 가능성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4.5세대급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개발이 진행될수록 더욱 높은 세대로 진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종사는 라팔 전투기 대비 KF-21 전투기가 우수한 증거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한국과 프랑스는 과거 레드 플래그 훈련을 함께했고, 당시 라팔 전투기는 F-15 전투기에 비해 작지만 프랑스 공군의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해냈습니다. 이를 통해 전투기를 판단할 때 단순한 크기만으로 성능의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으며, 더 이상 글로벌 시장의 고객이 일반적인 환경에서 라팔 전투기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라팔 전투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생산력입니다. 국제 군사뉴스 채널 디펜스 뉴스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라팔 전투기의 월간 생산 가능 수량은 겨우 한두 대 수준으로 라팔이 공급사와 다소 생산 설비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라팔 생산업체인 다소는 2024년 말까지 20대의 라팔을 납품해야 하며 기존 계약 물량만 223대의 생산도 적체된 상태입니다. 다소가 기존 계약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한 달에 5대라는 생산 수량을 맞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디펜스 뉴스는 현재 다소의 생산 라인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으며 생산 속도와 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것보다 심각한 문제는 라팔 전투기가 2001년 실전 배치 이후 벌써 20년이 넘은 기체로 상당 수준 노후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한국산 KF-21 전투기는 처음부터 4.5세대로 시작하여 A사 레이더 등 첨단 기능면에서 뛰어납니다. 라팔 전투기의 경우 초창기 버전은 A사 레이더조차 탑재하지 못했으며, 후기형 기체들의 A사 레이더를 탑재한 후 초기형 기체도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투기와 레이더 체계에 자주 오류가 일어나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A사 레이더로 교체하는 과정에만 10년 이상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6세대급까지 고려하고 만든 기체로 외형부터 스텔스기에 준하는 저핏한 면적을 보이는 전략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외형 설계는 후속 개량을 진행하더라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적 레이더에 대한 대처 능력에서 라팔 전투기가 KF-21 전투기보다 나아질 방법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가 적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대폭 낮추는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지 못하는 대신 강력한 공격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억제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해군에서도 쓰이는 라팔은 공대함 능력과 500km 떨어진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스칼프 공대지 미사일과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등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기에는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와 성능이 비슷하거나 모자라 보이기도 하는데요. KF-21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보다는 현재 스텔스 성능이 낮은 상황이지만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의 화력을 갖춤으로써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할 전망입니다. 프랑스 군사 매체 인터내셔널 밀리터리는 밀리터리 와치 매거진의 기사를 인용하여 KF-21 전투기는 러시아 수-5235 프랑스 라팔범 유럽의 유로파이터와 같은 경쟁자보다 훨씬 앞선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이 언급했듯이 4.5세대를 넘어서는 KF-21 전투기 설계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KF-21 전투기는 4.5세대와 5세대 사이에서 전환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수의 전투기 전문가들이 KF-21 전투기가 러시아산 수호이-57에 비해 더 유능한 전투기라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는 KF-21 엔진 성능입니다. 현재 KF-21 전투기가 탑재한 엔진은 국산화된 엔진은 아니지만 미국의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호이-57에 사용하는 러시아산 엔진보다 뛰어납니다. 수호이-57의 러시아산 엔진은 미국 F414 엔진보다 강한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 연료의 효율이 떨어지고 정비 과정에서 문제를 야기합니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엔진 국산화에도 돌입한 상태이며 엔진 성능 기준을 미국 F414 엔진에 준하도록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산 항공기의 엔진을 탑재하더라도 전투기 엔진 안정성에서 세계 정상급 전투기들과 경쟁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투기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조종사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능의 전투기도 조종사의 기량이 떨어진다면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전투기의 성능과 조종사 능력 간의 상호작용이 공중전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험비행 조종사들 역시 KF-21 전투기를 통해 대한민국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비행 후에도 조종사들은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행기의 성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개발 방향을 조정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무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무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전투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공기의 성능과 무장 조종사의 기량 그리고 전장의 전략적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KF-21 보라매의 미래 성능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투기의 생존성은 단순히 기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여러 방어 장비와 전자전 장비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투기 자체 성능뿐 아니라 미사일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되는 섬광탄이나 레이더 교란 장치처럼 전투기는 적의 공격을 피하거나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장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이 많을수록 전투기의 생존성은 높아지고 전장에서의 생존 가능성도 크게 향상됩니다. 특히 KF-21은 그러한 방어 장비를 현대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미래 전장 환경에서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대한민국은 KF-21을 통해 전투기의 성능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생존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F-21 개발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2026년 초에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개선을 통해 KF-21 전투기는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비행 조종사들은 KF-21 보라매를 통해 미래 한국 공군의 전투력을 책임질 후배 전투기 조종사들이 더욱 강력한 전력을 갖추도록 돕고자 하는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이 노력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하늘을 지키는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하고 그것을 통해 국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것입니다. KF-21 보라매는 단순히 국산화에 성공한 전투기가 아니라 우리 후세대를 위해 항공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대한민국의 꿈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이제 유럽의 유로파이터, 프랑스의 라팔 등 유수 항공강대국들의 전투기를 뛰어넘으며 우리 대한민국 방산이 세계에 우뚝 서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순조로운 개발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한국필승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